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을 앞두고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 특정 후보 측에 8천여 명의 당원 정보를 건넨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강기정 후보가 선출되면서 지방선거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민주당 견제론을 내세우며 치열한 본선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과 함께 국정과제를 발표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을 나열하는 데 그침되다 굵직한 국정과제들의 정작 광주 전남은 빠졌습니다. 5.18 관련 노래들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선희등 국민가수가 부른 노래부터 5.18 민주화운동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해외 동포들이 작사 작곡한 노래까지 다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을 앞두고 당원 정보 유출 논란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희 의원의 전 보좌관이 김종직 후보 측에 8천여 명에 달하는 당원 정보를 건넨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을 앞두고 당원 정보 유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위원장인 김원희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인 유모 씨가 지난해 7월부터 김종식 예비후보의 캠프 인사에게 당원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권리당원 모집이 한창이던 때로 8천여 명의 개인 정보가 전달됐습니다. 전직 보좌관이 건넨 당원 정보는 신규 당원 여부와 당비 납부 방식 등이 세세하게 정리된 엑셀 파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입당 원서는 온라인이나 시도당을 통해 접수하도록 돼 있는데 지역위원회가 취합해 정보를 사전에 빼내간 겁니다. 지역위원회로 갖고 나가서 지금 자기들이 한 번에 갖다 낸 거잖아. 근데 원래는 전남도당으로 갖다 줘야 되는데 거리가 됐다고 봐야지. 특정 후보 밀어주기 논란 속에 지역위원장의 개입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당원 정보같이 예민한 사안을 지역위원장 지시 없이 외부로 유출되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지금 취합을 했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지역위원장 지시 없이 어떻게 이제 그거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걔네들도 귀찮은데. 그잖아요. 보좌관도 귀찮을 거 아니에요. 논란이 일자 김원희 의원은 짤막한 입장문을 통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중앙당과 사법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 조사를 통한 당 차원의 징계와 별도로 불법 선거운동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사법기관의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당원 정보 유출 파문 속에 민주당 목포시장 경선 파행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목포를 전략 선거지구, 이른바 사고지구로 정하고 진상조사단을 내려보냈습니다. 경선 방식을 변경할지, 의혹이 불거진 후보를 공천 배제할지 등을 비대위가 최종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정지용 기자입니다. 목포시장 경선은 민주당의 기초단체장 경선 룰에 따라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5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당원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선을 앞두고 불공정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원 정보 유출 파문이 일자 민주당은 목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른바 사고지구로 불리는 전략선거구는 예정된 경선 일정을 일단 중단하고 향후 경선 방식을 논의하게 됩니다. 당원을 배제하고 일반 시민 100% 경선 방식으로 바꿀지, 문제가 된 후보자에 대한 배제 조치를 내릴지, 전략 공천을 검토할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 중앙당 차원의 조사단을 목포에 급히 내려보내 사건 당사자와 당직자 등을 상대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 오염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아니 신분으로만 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지 이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전략 지역으로 비대위에서 아침에 빨리 선택해본 것 같아요. 목포 지역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해당 후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강기정 후보가 선출되면서 오는 6일 지방선거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민주당 견제론을 내세우며 치열한 본선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본선행 티켓은 강기정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강기정 후보는 이용섭 후보를 14%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강기정 후보는 더 큰 광주, 누리는 광주를 선보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전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키우는 것이 저의 공약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는 강기정 후보를 기다렸다며 강 후보가 제안한 진검승부를 적극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막힘없이 소통해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와 정정당당하게 광주 시민을 위한 정책 승부를 펼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진보 정당들도 본격적인 광주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4일부터 3일 동안 당원 투표를 진행한 끝에 오늘 장현주 예비 후보를 광주시장 후보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장현주 후보는 광주시정은 지금껏 오로지 한 당에서만 독점하고 견제도 받지 않았다며 무너진 안전행정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김주업 후보는 광주 시민의 삶을 바꾸는 5대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고 기본소득당 문현철 후보는 선거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강기정 후보 선출로 광주시장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정당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김용록 전라남도지사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선관위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친 김 지사는 도민과 손잡고 대도약 전남시대,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행복시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향후 4년은 전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도약하는 역사적인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함평을 찾아 김유성 군수 예비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함평 천지 전통시장을 찾아 윤석열 정부는 호남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한다면서 함평에서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어주신다면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함평 종합병원 설립과 함평만 관광특구 조성, 체류형 숙박시설 건립 등 김유성 예비후보의 공약이 많이 실현될 수 있게 지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에서 배제됐던 노관규 전 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노관규 전 시장은 20여 년 정치를 했어도 법도 원칙도 기준도 없는 지방선거 공천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입만 열면 개혁, 클린 공천을 외쳤던 소병철 국회의원은 이제 시민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순천시장 경선 후보 4명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다 전과자라며 시민과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순문 전 전라남도 의원이 민주당의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무소속으로 장흥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순문 예비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경선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순문 예비 후보는 당을 지키고 헌신한 노력이 의미 없게 됐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들께 평가를 받은 후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과 함께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알맹이는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고 대형 국책 사업 등 굵직한 과제들에 정작 광주 전남은 빠졌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제시한 국정과제는 모두 15개입니다. 지역주도 발전과 혁신 성장, 지역 특성 극대화 등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 다른 내용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출한 7대 공약과 15개 정책과제 모두 인수위 지역특위가 발표한 1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역 공약에 충실한 이행이라는 항목으로 전국 17개 시도가 제출한 공약과 함께입니다.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는 구색은 갖췄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각 시도 공약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200개가 넘는 숫자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얘기입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등 시도가 인수위에 추가적으로 요구한 지역 현안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인수위 정책백서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또한 빠졌습니다. 전남에 보면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 여기 이제 풍력이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또 풍력이 반영이다 이렇게 쓰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반면 대구와 세종, 전북, 제주 등이 제출한 공약 중 일부는 15대 국정과제 중 주요 안건으로 반영됐습니다. 근간을 이루는 SOE 사업이 아예 국가 차원의 국정과제에 좀 포함돼서 정확히 좀 지역들을 좀 명시해줬으면 좋았는데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을 나열한 수준에 그치는 데다 정작 대형 국책사업 등 굵직한 과제들에 광주 전남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노래하면 대부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이 곡 외에도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5.18 관련 노래들이 많다고 합니다. 5.18을 주제로 한 다양한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 현장을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른 5월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기획전시실에 마련된 특별전, 전진하는 5월 현장. 5.18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노래로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그동안 국내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5.18 관련 노래 42곡이 공개됐습니다. 82년 발간된 시집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만든 제1동포들의 노래부터 한국계 미국인 장 리가 결성한 펑크밴드의 5.18 추모곡까지 바다 건너 재외동포들이 부른 다양한 노래를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도 저희 동포들이 5.18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그 마음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작사, 작곡해 주셨고 먼 곳에서도 응원을 해주셨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희의 5월의 햇살과 김연자가 우리말과 일본어를 섞어 부른 그날 우리는 등 유명 가수들의 노래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 5.18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8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연못에 빠져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1분쯤 순천시 주화면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2살 여성이 물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골프공을 건지려다 2m 깊이의 연못에 빠졌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착각해 엉뚱한 이웃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젯밤 11시 반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3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늦은 밤 음악을 크게 튼 이웃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먼저 도착해 항의하고 있던 다른 이웃을 집주인으로 착각해 폭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보성 오봉산 구들장 채석지가 국가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보성 오봉산은 온돌 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을 채취했던 국내 최대 규모의 구들장 채석 산지로 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다고 지정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보성군은 다음 달부터 한 달 동안 한국차박물관에서 오봉산 구들장 특별전을 열고 정부와 협력해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 매립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흙 속에 신체 일부가 매몰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이 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9,057억 원이 집행됐는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2배 늘었습니다.